연금저축 혜택 하면은 딱 두 가지만 딱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뭐니 해도 첫 번째 이 연금저축에 미친 혜택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세액공제 혜택. 이제 연금저축이나 뭐 IRP도 얘기하겠지만 총 3단계로 나뉘거든요. 처음에 내가 돈을 납입합니다.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하고, 납입한 돈으로 ETF든 뭐 다른 각종 펀드를 매수를 합니다. 운용을 하죠. 운용을 하고 내가 나중에 꺼냈을 때 뭐죠? 수령을 합니다. 납입하고 운용하고 수령하는 단계인데, 이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만 해도 정부에서 연말정산 끝나고 돈을 환급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연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600만 원에 이제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16.5%의 세액공제율을 이제 적용받으면은 최대 99만 원을 환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연간 6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고 세액공제 혜택만 적용받아도 그냥 꽁돈이 99만 원 생긴다. 그래서 예전에 삼성생명에서 이런 광고를 했어요. 갑자기 남자가 이제 벤치에 딱 앉아있는데 위에 UFO가 나타납니다. UFO에서 갑자기 돈이 52만 원 딱 떨어져요. 그럼 하는 말이 이래도 안 가지실 겁니다. 이런 광고가 있거든요. 한 10년 됐는데, 그러니까 이 광고가 뭐냐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을 되게 재치있게 표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갑자기 뚝 떨어진 돈, 약간 꽁돈처럼 표현했는데, 왜 꽁돈이냐면 정말 납입만 하고 운용을 안 해도 환급을 해주니까. 이걸 은행이랑 비교해보면은 요새 은행 상품이나 어디 저축보험 이런 상품에 600만 원 넣고 16.5% 돌려주는 상품 있나요? 이거는 뭐 투자를 해도 이만큼의 수익을 못 보는 상품이다 보니까 비교해보면은 정말 미친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이때 이제 연금소득세라 해가지고 5.5%부터 이제 과세를 해요. 이걸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으면은 무조건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가 15.4%거든요. 남들은 일반 계좌에서 15.4% 과세 받으면서 쓸 때 나는 5.5%, 나이가 들면 최대 3.3%까지 줄어들어요. 나는 절세에서 혜택 받겠다. 그래서 세금, 세테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납입 한도는 이제 1,800만 원까지 되는데, 이 세액 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2로 나누면은 월급 받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월급 받으시는 직장인분들은 적립식 투자해라. 얼마나 좋냐. 매월 내가 현금으로는 받는데. 그러니까 최대 한도 받는다 그러면은 월 50만 원이죠. 근데 이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이 좀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 50만 원 내가 여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내가 600만 원 다 받고 싶으면은 이게 매월 납입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연금저축도 연금저축을 펀드로 만들 수가 있고 보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연금저축 보험으로 만들면은 월납으로 매월 따박따박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펀드로 만드는 걸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펀드로 만들면은 내가 연간 이 600만 원을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 넣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뭐 성과급 받으면은 연초나 연말에 그때 넣어도 뭐 좀 자금 운용을 좀 수월하게 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 이게 결국 연금저축도 이런 미친 혜택을 주는데 당연히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페널티가 뭐냐면은, 너 55세 전에 만약에 이거 돈 빼잖아? 너 페널티 줄게. 뭐냐면은 기타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16.5%를 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반 계좌가 15.4%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16.5% 비교하면은 조금 더 손해보면서 어쨌든 다 토해내야 된다. 근데 이것도 토해내는 돈이 케이스 세 가지로 나눠서 어떤 건 토해내고 어떤 건 토해내지 않는 게 있거든요. 좀 쉽게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납입을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 혜택 최대 받으면 얼마죠? 99만 원이죠. 근데 만약에 이듬해 내가 600만 원을 연금저축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했다. 그러면은 세액공제 받았던 99만 원을 다 뱉어내야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600만 원 초과하는 뭐 연간 1000만 원 납입했다. 600만 원만 세액공제 혜택 받고 400만 원 못 받잖아요. 이 400만 원 인출해도 요거는 토해내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세 매기지 않습니다. 요것도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에 돈을 넣었고 요걸로 제가 ETF를 잘 운용을 했어요. 미국 S&P 샀더니 잘 올랐네? 이게 1000만 원이 됐다. 이 추가 400만 원에 대한 어떤 수익금에 대해서도 돈을 빼면은 요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금저축에 돈을 넣어서 수익이 나거나 또는 내가 세액공제 혜택 받았다 이러면은 무조건 기타 소득세 물리는 거고, 나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요? 하는 거는 꺼내 쓸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는 항상 연금저축 가입하시는 분들 이 얘기 꼭 해요. 30살인 분을 가정하고 얘기할게요. 연금저축 수령 나이가 55세부터거든요. 이 계좌를 내가 온전하게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55세인데,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30살인 분이 25년 뒤에 이 돈을 꺼내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30살인데 25년 전에 뭐 했지? 5살에 저축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5살에 저축했던 돈을 내가 지금 나이 돼가지고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많이 체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연금저축을 계좌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처음엔 의지를 갖고 막 50만원, 100만원 넣어야지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일단 이건 내가 현생에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내가 쓰는 돈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 생애 주기의 포트폴리오 잘 맞게 정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되니까 연금저축 넣는 돈 정말 내 노후 대비를 위한 돈이다, 좀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IRP를 한마디로 말하면 연금저축과 어떤 쌍둥이 계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혜택의 그런 구조가 비슷해요.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소득세 혜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IRP 같은 경우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요. 이제 퇴직연금이랑 퇴직금 차이를 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좀 핵심만 설명하면 뭐냐면은, 퇴직금 제도는 이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직접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단점이 있냐면은 회사가 망하잖아요.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회사가 망했는데 퇴직금 어떻게 받아?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퇴직연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 퇴직금을 이제 외부에 맡겨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못 받을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퇴직연금, 요새는 대부분이 다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퇴직연금 가입자가 만약에 퇴사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 IRP 계좌를 만들어야 이 퇴직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고요. 퇴직한 사람이 IRP 계좌 만들어야 되지만, IRP 계좌가 꼭 퇴직한 사람들만 가입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일반인들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세액공제 혜택이 다릅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퇴직연금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연금저축 600만 원 갖고 있다. 그럼 추가로 연금저축 만들었다고 해서 세액공제 혜택 못 받지만, IRP 계좌를 만들면은 이게 통합 한도가 최대 900만 원이거든요. 600만 원 연금저축 가지고 있다가 IRP 만들면은 추가로 3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반대로 퇴직연금으로 900만 원 혜택 받고 있다. 연금저축 못 받죠. 그래서 퇴직연금이 이제 연금저축을 좀 보완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투자 가능 상품이 좀 다르다는 건데, 연금저축을 보통 가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미국 주식 ETF 이런 거를 생각하고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 연금저축에 내가 납입한 돈은 100% ETF에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RP는 좀 달라요. IRP는 운용 자산 중에 이 30%는 안전자산에 넣어놔야 된다라는 룰이 있어가지고, 내가 ETF 매수하고 싶어? 70%까지만. 그럼 나머지 30%는 예금, 채권형 펀드 이런 데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내 계획과는 제한이 있죠. 그 정도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사실 연간 세액공제 혜택 최대로 받는 거니까, 이제 900만 원을 12로 나누면 이제 월 75만 원이 나오거든요. 다만 이제 연간 9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직장인분들이 75만 원씩 넣을 수 있을까? 요거는 좀 고민이기 때문에 일단 연금저축부터 활용하라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죠. IRP도 이제 연금저축이랑 쌍둥이 계좌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은, 요것도 이제 일반 개인형 퇴직연금은 55세 이후부터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도 내 생애 주기에 맞는 포트폴리오 잘 짜야 되지 않을까. 사실 나쁜 점이라고 하나 말할 수 있는 게, 연금저축보다 조금 이제 단점이 좀 많이 있어요, 몇 가지가. 근데 그중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중도 인출 여부거든요.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운용하는 수익금, 세액공제 받은 거 빼면은 그냥 기타 소득세 물고 빼면 돼요. 근데 IRP는 일반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딱 예외, 특정한 예외 조건일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무주택자가 이제 전세보증금을 부담한다든지, 개인회생, 파산 선고, 천재지변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이제 돈을 꺼내 쓸 수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어떤 현금을 꺼내 쓰는 이런 중도 인출에 대한 이제 제한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애초에 IRP만 만들어 놓으라고 말을 잘 안 해요. 연금저축은 일단 먼저 하나 있어야 된다. 저는 일반적으로 일단 연금저축만 운영해도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내가 지금 투자하는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내가 연금저축 만드는 이유가 이거 S&P ETF에 나는 몰빵을 하고 싶다, 이러면 당연히 연금저축에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물론 이제 IRP도 30%가 이제 안전자산 의무가 있지만, 이제 TDF라고 있어요. TDF라고 해가지고 생애 주기에 맞게 이제 좀 펀드 포트폴리오 짜는데, TDF에는 안전자산이지만 또 주식 비중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좀 충족하겠지만, 내가 그냥 온전히 내가 그냥 그런 룰 폐지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투자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면 연금저축만 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연금저축을 만들 거면은 저는 무조건 시장지수 ETF 추종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지수는 저는 향후 2, 30년 동안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장기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ETF 그냥 추천한다, 상품.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좀 더 심화해서 나가자면은 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중점적으로 봐야 이제 나중에 뭐 매도할 일은 없겠지만 거래량이 많은 게 좀 안전하니까 시가총액도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수료입니다. 운용 수수료가 낮은 게 똑같은 이제 추종 지수인데 어디는 수수료가 0.15%고 어디 0.3%다. 무조건 전자죠. 0.15 먼저 말했으니까. 그럼 선택해야 되니까 수수료를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상품이더라도.